안녕하세요. 유럽에서 만나는 자동차와 기차 이야기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원동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자동차에 사용되는 또는 기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를 저희가 원동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원동기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외연기관은 증기기관이나 증기터빈처럼 기관 외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물을 끓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된 고온고압의 증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을 말합니다. 내연기관은 기관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얻은 고온고압의 가스를 가지고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으로 피스톤 기관, 가스터빈, 제트기관, 로켓기관 등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외연기관의 경우에 있어서 증기기관의 한 대표적인 것이 외연기관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증기기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온고압의 증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피스톤이 왕복운동하도록 만들게 해줘가지고 이 왕복운동한 것을 크랭크 축에 의해서 회전운동으로 바꾸어 줘가지고 그 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증기기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구조가 간단하고 기동 시에 회전력이 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연료율이 낮거나 출력에 비해서 무겁다 등 회전 속도가 느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기기관의 작동 원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피스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크랭크 기구가 있습니다. 크랭크 기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린더 내에서 발생된 그 물을 끓였을 때 고온 고압의 증기를 가지고 증기가 실린더 내로 들어오게 되면 고온 고압이 이 피스톤을 밀어내게 되고요. 피스톤이 밀어내게 되면 후단에 연결된 크랭크 축을 회전시켜서 이 바퀴가 회전하도록 만들어주게 되어 있고요. 이 피스톤이 움직이며 갈 때 그 증기의 고온 고압의 증기가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 이렇게 구멍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구멍들을 열고 닫는 것을 이 뒷부분에 연결된 크랭크 축의 한쪽에 슬라이드 밸브를 부어서 밸브를 열고 닫게끔 이런 구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외연기관의 한 형태가 증기 터빈입니다. 증기는 그 물을 끓여서 고온고압의 증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고온고압의 증기를 노즐을 통해서 그 분출을 시켜가지고 터빈, 즉 터빈의 날개에 부딪혀가지고 터빈 축이 회전하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을 증기 터빈이라고 합니다. 연료율이 좋거나 회전 속도가 빠르고 진동이 적은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발전기라든지 대형 선박 등의 동력원으로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기 터빈의 작동 원리는 보일러에서 발생된 고온고압의 증기를 이 터빈의 날개 끝부분에다가 그 분출시켜서 발생을 시키면 터빈이 회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연기관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은 피스톤 기관, 제트기관, 이런 로켓기관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피스톤 기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 기관은 실린더 내에서 연소가스의 팽창 압력을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기관을 말하고요. 그래서 크랭크 축에 의해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기관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작동 방식에 따라서 사행정 사이클로 작동되는 사행정 기관이 있고, 이행정 사이클로 작동하는 이행정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연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관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연료인 가솔린을 가지고 사용하는 가솔린 기관이 있고, 경유, 즉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디젤 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가솔린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솔린 기관은 공기와 가솔린, 즉 연료를 휘발유라고 하는 가솔린을 섞은 혼합기, 혼합된 연료와 공기를 실린더 내에서 흡입한 다음 압축해서 전기 불꽃으로 폭발시켜서 실제 연소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기관을 말하고요. 이때 발생된 팽창가스 압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특징은 디젤 기관에 비해서 가볍고요.
회전 속도가 빠르고 조용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의 소형 수송기관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솔린 기관 중에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 있습니다. 이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라는 얘기는 한 사이클을 이루는 데 있어서 행정을 4번 이루는 사이클을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연료와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 행정,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연료와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 행정, 스파크 플러그로 즉 전기 불꽃으로 불꽃을 튀겨서 연소시켜 가지고 폭발하는 폭발 행정, 연소된 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기 행정, 4가지 행정으로 나누어서 한 사이클로 운전하는 것을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합니다. 사행정 사이클 개솔린 기관이라고 하고요. 크랭크 축이 2회전하는 동안에 피스톤이 2번 왕복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 기관의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내 놨는데요. 여 위에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흡기 밸브이고 오른쪽 부분이 배기 밸브입니다. 흡기 밸브는 연료와 공기를 흡입할 때 열어주고 닫아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배기 밸브는 연소된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런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운데에 이제 점화 플러그가 있는데요. 연료와 공기를 혼합해서 받은 상태 내에서 압축하고 난 뒤에 점화 플러그로 불꽃을 발생하면 이게 연소의 시작점이 되어서 연소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한 명칭을 보면 가운데 있는 게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에서 연소된 가스가 피스톤을 밀어내면 이 가운데 연결된 커넥팅 로드, 우리말로 하면 연결대가 되겠죠. 연결대로 힘을 밀어줘서 크랭크 축의 중심선에 비해서 회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 현황을 보면 흡입 행정 시에 흡기 밸브를 열어주고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연료와 공기를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런 다음 흡기 밸브를 닫은 다음 피스톤을 위로 올리면서 연료와 공기 혼합기를 압축을 합니다. 이 압축되는 것을 우리가 압축 행정이라고 하고요. 압축 말기에 피스톤이 맨 위에 올라와 있을 때 그 점화 플러그에서 스파크를 발생을 하면 이것이 점화원이 돼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된 압력이 피스톤을 밀어내게 되면 피스톤이 팽창을 하면서 이때 동력을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소된 가스를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배기 밸브를 열고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안에 있는 배기가스를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배기 행정, 즉 사행정 사이클 가솔린 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으로 4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엔진은 대개 휘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 기관은 이런 형태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오른쪽에 실제 기관이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배기가스가 나가고 흡입할 때 연료와 공기를 받아들인 다음 압축, 폭발, 배기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과정을 갖습니다. 이런 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밑에 크랭크축과 위에 부분에 흡기와 배기 밸브가 열리고 닫을 수 있도록 잘 구성이 이렇게 그 기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메커니즘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젤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기관은 가솔린 기관과는 다르게 실린더 내에 연료를 혼합하지 않고 공기만 흡입합니다. 공기만 흡입한 다음에 고온 고압으로 압축한 상태 내에서 공기 속에 연료를 분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연료가 고온 고압에 노출되면서 스스로 불이 붙습니다. 가솔린 기관에서는 전기 불꽃을 일부러 발생을 시켜줬는데요. 디젤 기관에서는
고온 고압 상태 내에서 스스로 불이 붙게끔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스스로 불꽃이 이것을 붙을 착자, 불화자를 써서 착화라고 하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팽창 압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입니다. 가솔린 기관보다는 연료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소음과 진동이 좀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온 고압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고온 고압에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엔진이 무겁고 가격이 비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트럭이라든지 중장비, 큰 배라든지 이런 기관차 등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젤 기관의 작동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플래시 파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합니다. 소리에서 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작동됩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폭발하기 전에 연료가 분사돼서 폭발을 하고 배기가스를 배출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면 스파크 플러그 대신에 가운데 부분에 압축된 연료를 분사하는 분사기가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솔린 기관, 승용차에 사용되는 가솔린 기관은 연료와 공기를 같이 혼합해서 흡입 과정 중에 연료와 공기를 받아들인 다음 이걸 압축해서 점화 플러그로 불꽃을 발생시켜서 연소를 시키는 방식을 가솔린 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솔린 기관에서는 점화 플러그가 존재합니다. 이에 비해서 디젤 기관은 공기만 맨 먼저 처음에 흡입한 다음 공기만 압축을 합니다. 공기만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할 때 보일-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가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이 된 상태 내에서 공기가 고온 고압된 상태 내에 연료를 분사하게 되면 연료가 노출되면서 고온 고압에서 스스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이 붙어서 연료가 폭발하면서 연소된 압력을 가지고 피스톤을 밀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를 하기 위해서 압축된 고온 고압 분사하기 위해서 고압 분사기가 필요하고 고압 분사 연료 펌프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게 가솔린 기관하고 디젤 기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됐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내연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피스톤이고요. 피스톤이 맨 밑에 와 있을 때의 지점을 보통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ottom Dead Center라고 얘기해서 BDC라고 하고요. 피스톤이 맨 위에 올라가 있을 때의 지점, 이 지점 우리가 보면 상사점이라고 해서 Top Dead Center 해서 TDC라고 명명을 합니다. 피스톤이 실제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구간, 요 구간을 피스톤이 실제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행정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피스톤은 이렇게 실린더 내 위치에서 왕복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왕복 운동한 내용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밑에 크랭크 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크랭크 축 중심에서 커넥팅 로드, 피스톤과 크랭크 축 암을 연결하는 커넥팅 로드가 존재하는데 이 커넥팅 로드 중간에 이 크랭크 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 중심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동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피스톤이 맨 위에 올라가 있더라도 아직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즉 연료와 공기를 압축을 했을 때 남아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 공간을 클리어런스 볼륨이라고 하지만 우리말로는 간극체적이라고 합니다. 영어 스펠링이 약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배기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에 보면 뒷부분에 2.0 이런 엔진을 아마 가끔씩 보게 됩니다. 2000cc 배기량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배기량은 이 실린더의 최대 최적과 최소 최적과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최대 최적이고 최소 최적이 요 부분인데 요걸 뺀 나머지 최적이 요 밑에 있는 이 윗부분의 최적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배기량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엔진마다 다르게 되는데 압축비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압축비는 최대 실린더 최적을 최소 최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다시 말해 요 전체 최대 최적을 밑에 최소 최적으로 나누어 준 것을 압축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솔린 기관에서 사용되는 승용차에 사용되는 그런 압축비는 8 내지 10 정도 되고요. 디젤 엔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16에서 25 정도 사이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이 훨씬 더 높은 압축비 내에서 작동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높은 압축비에서 작동되다 보니까 재질의 강도가 훨씬 더 좋은 그런 강도가 높은 재질을 사용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강도가 높은 재질을 사용하다 보면 엔진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또 이로 인해서 가격도 비싸지는 단점이 디젤 엔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의 구조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그랜저 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한 것처럼 실제 외부의 빈 껍데기를, 즉 외관을 벗겨내고 나면 실제 안에는 엔진, 기관과 그 다음에 변속기, 그 다음에 추진축, 그 다음에 M 뒷부분에 디퍼런셜 기어라고 감속 차동 기어가 있고요. 그 다음 구동 바퀴로 동력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는 크게 차체와 샤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체는 자동차의 외형, 즉 조명장치, 냉난방 장치 이런 장치가 부속되어 있는 걸 차체라고 말하고 있고요. 샤시는 동력 발생 장치인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인 그 차동기아까지 변속기 등을 포함되고 있고, 현가라는 것은 스프링 같은 겁니다. 조향 장치, 핸들, 그 다음에 브레이킹을 하는 제동 장치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동력 전달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는 크게 4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은 자동차의 앞부분에 엔진을 두고 앞바퀴로 구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해서 FF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가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인데요. 앞에 엔진을 두고 있지만 구동하는 것은 뒷바퀴로 구동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이렇게 얘기해서 FR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이런 FR 방식은 최근에는 고급 승용차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엔진인데요. RR 방식이라고 해서 뒷바퀴 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로 구동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개 가끔 해외에서 수입한 차가 이런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RR 방식. 또 하나는 사륜 구동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앞에 엔진이 있으면서 앞바퀴와 뒷바퀴로 구동할 수 있는 방식이 말합니다. 그래서 4개의 바퀴가 다 같이로 구동할 수 있다고 해서 4휠 드라이브 해서 4WD 드라이브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가 어떻게 구동하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 차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지 한번 부모님께 여쭤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동력 전달 장치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의 외관을 벗겨내고 나면 실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에 있는 발생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클러치, 그 다음에 동력이 발생된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는 변속기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추진축 뒷부분에 가면 종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횡방향으로 회전시켜주기 위한 종감속기와 차동장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바퀴로 전달되는 엑솔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 전달 구조는 엔진에서부터 이 타이어까지, 바퀴까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차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 변속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변속기의 장치를 보면 오른쪽 부분에 있는 그림처럼 P, R, N, D, S, L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파킹을 뜻합니다. 주차나 시동 시에 파킹에 놓고 주차를 하거나 시동을 하게 되고요. R은 리버스라고 해서 후진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N은 뉴트럴이라고 해서 기아를 중립된 상태로 놓은 상태를 말하고요. 드라이브는 D, 통상적으로 주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 드라이브는 기아 변속을 자동으로 변속을 하기 때문에 1단에서부터 최고로 높은 기아 단수까지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엔진의 출력과 속도에 따라서 맞춰서 구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라고 써져 있는 표시는 세컨드 기아까지, 즉 1단에서 2단까지만 기아가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그 장치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L은 1단으로만 주행 가능한 모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D 드라이브에다 놓고 차량을 주행을 하게끔 되고요. 고바이크이라든지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로나 또는 세컨드 기아까지 놓고 주행을 하면 운전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